제14대 광주광역시 약사회장 선거후보자 정촉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 유동국입니다. 어젯밤에는 난데없는 계엄령 선포라는 한밤중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맞네요. 오늘 가식 가득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첫눈이 왔던 지난 수요일 저녁 1차 토론회의 날은 무지 추웠습니다. 두 후보자의 정견 발표와 질의 공방으로 차가운 날씨도 불구하고 녹이는 뜨거운 저녁이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이 음질이 좋지 않아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중계 전문가의 힘을 빌려 준비를 좀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 직접 왕림해 주신 회원 여러분, 또 일상을 끝내고 집에서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들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토론으로 오늘 회원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보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호 1번 광주광역시 동구약사회장을 4번 역임하신 양남재 후보입니다. 양남재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광주광역시 약사회 부회장을 2번 역임하신 김동균 후보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오늘 토론 방법은 후보가 모두 발언 후에 각 공통 주제에 대한 각 후보의 발언과 서로 간의 질의응답이 있겠고, 공통 토론 주제가 끝난 후에 방청석에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후에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기호 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김동균 후보자입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약사회장 후보 기호 2번 김동균입니다. 오늘은 5분여 시간 동안 저의 공약을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판넬을 좀 준비했습니다. 판넬을 통해서 공약 하나하나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후보 등록 후 한 달간 회원들을 방문하며 회원님들의 어려움과 고됨을 가슴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품절약으로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회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약사 업무에 지쳐가며 약사의 자존감과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회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미래에도 빛나는 약사를 위해 희망을 준비하겠습니다. 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따뜻한 공감으로 환자를 케어하는 약국에서, 병원에서, 제약 유통에서 약사를 위해 저 김동균은 매일 경청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즐겁고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10여 년의 시약사의 사업으로 저 김동균은 회원님과 동행하며 약사 가치를 디자인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불용재고 나달 반품을 시작하였습니다. 유통질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약사, 유통업체, 약사회가 협력하여 매년 반품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첫 해에는 350개 약국 4억 7천만 원의 반품이, 2022년에는 500개의 약국
5억 8천만 원으로 반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산율은 85%에서 96%가 되었습니다. 불량의약품 신고는 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총 75건의 신고 접수를 통해 34개의 제약사, 56번의 회의를 거쳐 제약사의 관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갑질이라 매도되고 있는 불량의약품 신고센터 운영으로 환자의 안전과 불용 재고약 반품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2월) 광주 지역 한약국은 26곳입니다. 이 중 10곳의 한약국은 명칭부터 약국과 구별할 수 없고 일반 의약품 판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한약국에서는 21개의 제약사 110개의 일반 의약품을 거래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사 고용을 통한 전문의약품 조제 청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약위원회에서는 현황을 조사하고 약국과의 구별,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해 사업해왔습니다. 2024년 7월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을 위해 총 636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도 제약회사가 한약국에 일반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혐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행정조사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일반 의약품 판매 한약국 개국에 제동을 걸겠습니다. 이모토는 2023년도 100만 명의 국민이 1억 6천 개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골관절염의 보조적 치료제라며 공급 부족엔 책임이 없고 보험급여 제한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급을 책임지는 정군당은 처방이 폭증해 피해는 받지 않고 있는 반면 약국은 처방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영문할 수 없는 환자는 약국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모트는 품질 해결할 수 없다면 급여를 중지하고 비급여 조치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계속된 의약 품절 해소뿐 아니라 공급 문제에 대한 약사의 약사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인은 뭐고 언제까지 지속되며 해결책은 무엇인지 안내돼야 합니다. 광주 지역 품절약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약사가 행복해야 국민이 건강합니다. 행복한 약사를 위해 월별 세미나를 재활성화하겠습니다. 학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생활운동 다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즐겁게 참여하며 연수교육까지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약사의 제휴를 통해 회원의 문화복지를 향상하겠습니다. 모이면 힘이 됩니다. 1,400명의 약사가 모여 지역업체와 협력하며 혜택을 키우겠습니다. 약사 인력풀을 활성화하고 이제 병원으로 넓혀갑니다. 1인 병원 약군 약사님도 마음껏 해외여행 다녀오십시오. 사회 속에서 약사를 빛내겠습니다. 약물에 관한 사회문제 신속 대응팀을 만들겠습니다. TV, 라디오, 시민 홍보를 통해 약사의 전문가, 약사의 가치를 알리겠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정치력입니다. 사회약사 포럼을 통해 보건복지위원이신 전진숙 의원님과 8명의 국회의원, 시장님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약사 현안을 토론하며 약사 김동균 정책을 후보님의 실현하겠습니다. 발언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양남재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약사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약사회장 후보 기호 1번 양남재입니다. 1차 토론회 후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회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다시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결론은 같습니다. 회원들을 위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이제 제가
보답해야 하고 그동안 감싸 안아주신 우리 약사님들을 위해서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약사 직능을 지켜내고 여러분과 함께하며 모든 일의 판단에 있어서 회원 권익이 최우선에 있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정책들이 있고 내세우는 화려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다 비슷하다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심을 다할 것입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발판 삼아 무엇인가를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한 일을 절대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명분을 이유 삼아 약사님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저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주어진 소명과 사명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 회장직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정책보다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저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돼서입니다. 마음가짐이 없이는 정책도 공약도 다 허상일 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약사회장의 가치는 회원들을 위해 할 일을 할 때 빛날 것입니다. 오늘이 저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제 진심이 회원님들께 닿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약사회장 기호 1번 양남재입니다. 두 분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양남재 후보님의 발언 중에 후보를 빠진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의 첫 주제로서 최근 우리 약사 사회에 새로운 이슈가 되어 있는, 또 과거에서부터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두 후보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김동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이 시간이 좀 넘쳐서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한약사 문제는 지금 현재 그 대한약사회와 매우 밀접하게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약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대 단체가 있고 여러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야 되는 만큼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현재는 한약 제재와 관련된 분류 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약 제재가 한약에 안 들어간 약은 한약 제재가 아니다라는 그 결론을 받았고, 그 결론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제 그 작업을 대한약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충분히 지부의 힘을 보태는 것이 바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건데요. 광주 지역에 여러 한약국들이 새롭게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약국들이 기존에 안 되던 한약국을 새롭게 옮겨오면서 거의 유사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브로커가 개입하지 않는 이상은 나타나기 힘든 형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브로커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존 해왔던 것처럼 한약국에 대한 일반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 이 유통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한약국의 개국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양남재 후보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양남재입니다. 한약사 문제는 그 약사는 약국을 하고 한약사는 한약국을 한다. 그렇게 법 개정하는 게 가장 지금 깔끔하고 아주 제일로 쉬운 방법인데요. 이것까지 가는 과정은 아주 이제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지금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 법에 지금 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의사과 한의사는 지금 교차로 지금 고용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약사랑 한약사도 그 교차 고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거를 상정해 가지고 이걸 통과시킨다면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이거 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약사가 지금 약사를 고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일종의 지금 면허 대여나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건 교차 고용은 반드시 없어야 될 것 같고요. 한약 제재에 관한 건데 한약 제재를 지금 해갖고 분리를 대한약사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 현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식약처 거라 그러고 식약처에서는 보건복지부라고 하고 지금 핑퐁 게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한약 제재 분리를 식약처에서 하는 걸로 법 개정을 해서 한약 제재를 일단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세 가지 지금 법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뭐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일반 약을 관리를 좀 하기가 좋게 일반 의약품에다가 일련 번호를 약간 넣는 방법을 쓰면 일련 번호를 넣는 방법을 쓰면 일반 약의 유통 흐름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 한약사가 일반 약을 어느 루트로 공급받는지 그걸 확인하면 한약사 문제를 처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상대 후보자의 질의 시간이 갖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김동윤 후보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양남재 후보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구체적인 그 한약사 문제의 해결 방안은 대한약사회와 공조하면서 해결을 해 나갈 건데요. 이제 가끔 이제 약사회원님들을 만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전에 좀 나왔던 이야기인데 장기적인 뭐 전망이 될 수 있겠죠. 그 의료 일원화 한약사와의 약사와의 통합 문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한약사와 약사의 일원화 문제는 그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미 지금 그 개편이 6년제 통 6년제로 됐기 때문에 지금 개편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통합 약사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일단 이번에 들어온 그 약사님들이나 약대생들 그러신 분들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괴감 이런 것이 너무 심하니까 통합 약사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한약사회하고 지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상황에서 있는 상황에서 최대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답이지 통합 약사 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양남재 후보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기호 1번 양남재입니다. 우리 김동균 후보님한테 그 질의 드리는데요. 저도 한번 요거를 지금 생각해봤습니다.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학제 개편이 한약사는 4년제, 약사는 6년제가 돼 있는데 지금 학제 개편을 한약사에서 5년제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추가된 1년 동안 수업을 뭐 일반 그 약대에서 하는 수업을 하려고 지금 그게 지금 커리큘럼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5년제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동균 후보님의 의견은 어쩌시고 만약에 이런 것이 해갖고 이제 추진될
되기 전에는 어떠한 거를 하실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미 추진돼 버렸으면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하신 뭐 한약 학과의 이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좀 있고요. 한약 사회가 지금 최근에 그 선거를 맞이하면서 말씀하신 개편 문제뿐만 아니라 약사의 여러 영역을 한약사가 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일반 의약품 판매뿐만 아니라 기존 약사가 맡고 있는 관리 책임까지도 맡겠다. 그리고 뭐 마약 관리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 한약사가 한약 제재 위에 일반 의약품을 지금 관리할 수 없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공세적으로 한약사의 역할을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지금 학제 개편 같은 경우에 그 학제 개편의 사유가 이제 당연히 안내가 될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강한 어떤 제스처가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은 대학입니다만 지역에서 충분히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과정에서 일반 의약품을 취급하는 한약국과 일반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를 고발하는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가서 법적 분쟁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쟁점화되고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취급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서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방청석께서 많은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면은 추후에 방청석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연수 교육 및 인력풀 등 회원 복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두 분 후보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동균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김동균입니다.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잘 알고 회원들을 위해서 연수교육을 개편해 왔습니다. 길었던 종일 연수교육을 반나절 연수교육으로 개편했었고 월별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었습니다. 이걸 더욱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제 학술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 예술, 생활체육이 함께하는 연수교육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월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약국 회원뿐만 아니라 병원, 제약유통 회원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교육에서 뭐 말씀을 주셨어요. 반나절 연수교육 하면서 너무 배가 고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나절 연수교육은 회원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뭐 푸드트럭, 커피트럭, 뭐 갖가지 이 음식과 함께 회원들이 서로 즐겁게 만나고 서로 만남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연수교육에서 특히 또 중요한 부분은 그 학점 이수 같습니다. 이 평점 이수가 잘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풀은 또한 제가 만들어낸 우리 이 홀로 근무하시는 약사님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그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한계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는 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약사님들, 당장 이제 면허 사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근무가 가능한 모든 프리랜서 약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사, 병원 약사 모두 이 프리랜서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양남재 후보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기호 1번 양남재입니다. 저는 이번에 연수교육을 회원들 이렇게 약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아이디어를 많은 거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연수 교육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해야 되냐면 세대가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 약사에는 20대부터 80대까지 지금 다 약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연수 교육을 어떻게 다양하게 하냐, 회원들이 원하시는 게 세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출석 체크의 다양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겸용하는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QR 코드랄지 바코드 이런 것이 훨씬 편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이 숙달되지 않으니 과거의 방식을 선호하니까 그 두 가지를 병용해서 출석 체크를 다양화해서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걸로 하면 여기 약사회에서 다 체크를 해가지고 어떻게 출석이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수 교육의 다양화입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병원 약사인데 연수 교육을 왔더니 그 개설 약사 위주의 강의밖에 없더라. 뭐 이런 말씀하셔서 진짜로 약사가 해야 될 뭐 학술이랄지 그다음 마약류 이런 거는 공통으로 갑을병정이 전부 다 같이 받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서는 개설 약사는 개설 약사에 맞는 강의, 병원 약사, 그다음에 도매상 약사, 관리 약사에 맞는 그런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인력풀 약사에 대해서는 저는 광주광역시 인력풀 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즘 시대의 스마트폰의 시대니 아무래도 컴퓨터 홈페이지도 좋지만 앱을 만들어서 한번 인력풀 제도를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개공 약사님뿐만 아니고 병원 약사님들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짝반짝하네요. 네,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호 2번 김동균 후보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연수 교육이나 지금 인력풀과 관련된 것은 이제 말하자면 회원 복지죠. 회원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 사업 부분보다는 이제 저는 좀 전반적인 큰 의미를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 양남재 후보님과 같이 이제 병원에서도 만나가지고 같이 병원 약사님들께 정책 공약도 홍보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 양남재 후보님이 병원 약사 회원님들의 회비를 좀 인하해주겠다 이런 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우리가 회비를 깎아드리고 이제 낮춰 나갈 수가 있겠는데, 여러 이제 회원 복지 사업이나 기존에 이제 약사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회비를 인하했을 시에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어떤 사업들은 축소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준배 회장님이 이렇게 쭉 하고 계신 좋은 사업을 저는 전혀 축소할 생각은 없고요. 만약에 그 병원 약사의 회비는 왜 인하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다른 지부보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그 2배 정도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병원 약사님들이 약간 그 자괴감이 좀 든다. 어떻게 보면 약사회에서 뭐 해준 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지부랑 똑같이 내도 시원찮을 판에 2배씩 받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되면 5개 분회장님하고 병원 관계자분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약간 과감하게 이렇게 다른 지부하고 맞추고요. 그다음에 그 부족한 것은 제가 수익 사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기업 판코 카드를 제가 처음으로 만든 제가 장본인인데, 이번에 카드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개가 많이 지금 나와 있어서 약간 그분들하고 MOU 같은 거를 맺어가지고 회원들이 이렇게 무슨 판코 카드를 사용할 때 포인트는 더 많이 받고 약사에는 지원은 좀 받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로도 이제 또 부족하다 하면 회원들이 그렇게 주신 우리가 참 회비 허투루 쓸 수 없으니까 알뜰살뜰하게 아껴가지고 해갖고 이렇게 절약해서 우리 병원 약사님들의 애로사항도 이렇게 충족하고 일반적인 약사님들 복지에도 큰 문제 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기호 1번 양남재 후보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 어떻게 보면 회원님들 약국에 그 찾아갔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저도 잘 어떻게 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회원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수 교육을 잘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옥제는 연수 교육이지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다.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과연 우리 광주는 광주밖에 모르니까 다른 지부의 그 연수 교육하고 어떤 것이 광주는 장점이 있고 어떤 것이 단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라고 아무튼 말씀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인력풀 제도라는 것이 있고 항상 공약에 있는데 그 공약에 대해서 올해 2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인력풀 약사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지금 돌아간 적이 없는 것 같고 자기는 매일 신청을 해도 한 번도 이렇게 뭐 당첨돼가지고 인력풀 약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갖고 그거는 어째서 그러게 된 거고 왜 10개월 동안 이 일을 했어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지 그것 좀 회원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질문 한번 이렇게 두 가지 연수 교육하고 인력풀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립니다. 네. 바로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타 지부 같은 경우에 대행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박람회를 하는 것을 보셨을 건데요. 이제 이런 여러 업체들과 연계해서 이제 전시회도 하면서 관련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제 이 강의가 굉장히 성대하게 보입니다만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그렇게 성대하게 하는 만큼 광고 강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달리 다른 지부에서 연수교육은 광고 강의로 인해서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에서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광주 지부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제 자체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사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주 이론적인 그리고 학술적인 이 처방 조제와 관련된 이런 교육 내용도 들어가고 트렌디한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강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찾아 나갈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로 더 확대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력풀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풀 약사, 프리랜서 약사가 이제 퇴직을 하면서 올 한 해 인력풀이 정상적으로 좀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프리랜서 약사가 쉽진 않습니다. 이제 이 급여 자체가 말하자면 지역 내 근무약사 급여로 책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더 높은 급여를 가지고 이제 프리랜서 약사를 못 모셔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면허를 갖고 면허를 쓸 수 있는 약사님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대안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랜서 플랫폼을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후보 발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방청객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혹시 질의 사항 있으신 분 거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김동균 후보한테 질의를 하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그 해법을 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해법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품절약 관련해서는 뭐 이모튼을 비급여를 추진하겠다 하셨고 한약사 문제 관련해서 근본 해법이 약사법 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모두가 어떤 정치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만약에 약사 회장이 된다면은 광주시장만의 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한 게 뭐가 있는지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사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약사의 정치력은 결국은 우리 약사들이 대관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관계 형성에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관심 있게 참여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 시약사의 회무를 통해서 몇몇 한두 면의 임원이 한 명의 국회의원과 한 명의 어떤 그 행정 관료와 친하다, 뭐 이런 방식의 그 대관 업무가 아니라 사회 약사 포럼을 구성해서 약사의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여기에 여러 정치인들을 모셔왔습니다. 모셔와서 그분들의 견해를 듣고 우리의 견해를, 정책을, 현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 또 여러 이 정치인들께서 이제 총회만 보더라도 모두 참여하셔서 약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더욱더 관심 있게 참여해 주신다고 하면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약사 포럼을 더욱더 확대하고 회원님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하신 기호 1번 양남재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원 약사 회비가 다른 지부에 비해서 우리 지부가 훨씬 배가 비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액수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 근데 그 말이 그 병원 약사회에서 네. 데이터를 전부 다 보내줬어요. 해가지고 그 2배 정도 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왜 이제 2배가 되냐면 우리 광주광역시는 여기 회관 기금 때문에 옛날에 그 선배님들이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특매 같은 거를 하셔가지고 그 돈이 쌓여 있어서 우리가 병원 약사님들뿐만 아니고 일반 회원분들도 조금 아무래도 그 이게 좀 회비가 비싼 상태입니다. 근데 그 병원 약사회 쪽에서 하는 것은 전체 병원 약사의 모임에서 갔더니 광주가 제일 비싸가지고 아무튼 너무 자괴감이 들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약사회 자체가 아무래도 그 개설 약국 위주로 아무래도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병원 약사님들이 전부 모든 직능에 함께 있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 물리치료사 등등의 여러 직군들과 같이 우리 여러 직군들과 같이 병원에서 고생하시는데 아무래도 사명감을 갖고 근무를 더 하십사해서 아껴 쓰고 쪼개 쓰고 한 푼도 허투루 안 쓰고 그 다음에 수익 사업을 좀 해서 충분히 저는 그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병원 약사님들의 공약을 적극 받아들여서 그래 다른 지부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맞추기 위해서, 근데 저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5개 분회장님들이 동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 약사에서도 어느 정도 상황이 될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다음 상임이사를 거치고 이사를 거치고 총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총회가 지금 앞두고 있어. 지금 당장은 안 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대화로 하면 소통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그 연수교육위원으로 6년간 활동했던 정경훈 약사입니다. 병원 약사님은 그간 연수교육에서 들을 게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양 후보님께서는 지난 3년간 연수교육 강의가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들을 게 좀 있었다고 보는데, 두 번째로는 아까 인력풀 어플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회비를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그 어떤 비용으로 어플을 개발할 수 있으며 요즘엔 심지어
이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도 웹용과 모바일용을 따로 개발하기 때문에 사실 핸드폰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왜 굳이 어플을 개발하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연수 교육에 그 관한 세부적인 수업 내용은 제가 정확하니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나이가 아무래도 저도 좀 먹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저는 그 분회장으로서 회원분들 이렇게 그 연수교육장에서 그다음에 대화하시고 그다음에 항의하시고 건의한 그 내용을 다 적어놓고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오늘도 어떤 신분 병원 약사님이신데 요양병원에 근무하시거든요. 요양병원 근무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전혀 이렇게 자기는 별로 좀 해갖고 옛날에 개설약국 하셨는데 그 개설약국 거의 그 위주지 병원 약사의 거는 별로 많이 없었다. 그걸 좀 개선해 주라. 오늘도 전화가 오늘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매상 하시는 그 약사님들도 해갖고 이렇게 동구분에 거기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꼭 앞으로 시약사 회장이 되면 우리 갑 위주의 그 개설 약사님 위주의 그 약사에만 하지 말고 개설 약사님이 700분이랍니다. 그리고 비개설 약사님이 636분이거든요. 지금 광주가 함께 너무 갑 개설 약사 위주로 하지 말고 을병 정도 위하는 조금 그런 연수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인력풀에 관해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간단한 웹을 만들면 약 그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냐? 아까쯤에 말씀대로 수익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지금 당장은 1,000만 원이 없어서 올해 뭐 해갖고 이렇게 무슨 바로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그 돈은 그 마련해가지고 제대로 아까 말씀대로 아껴 쓰고 쪼개 쓰고 허투루 안 써가지고 한번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청객 질의 있으십니까? 네. 예, 김동균 후보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가 회원 복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주로 이제 연수교육이나 인력풀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회원 복지라는 건 넓은 의미로 따지면은 연수교육이나 인력풀도 해당되지만은 그 외에 이제 우리 약사로서 뭐 병원 약사 포함해서 약사님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뭐 개업을 하거나 폐업할 때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분회장으로서 얘기를 들어보면 약사회에서 약국에 뭐 어떤 도움을 줬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혹시 김동균 후보께서는 이런 실제로 일선 약사들이 약국 운영하는 업무 환경에 관한 복지겠죠. 거기에 관련된 혹시 그런 공약적인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원님들의 생활 하나하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여러 제휴업체들이 있죠. 이런 제휴업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뭐 약국에서의 조명 전구 가는 거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걸 더욱더 크게 확대한다라고 하면 뭐 방범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 회원들이 모여 나간다라고 하면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선 회원들의 복지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좀 고민하겠고요. 더불어서 말씀하셨던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약사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약국의 어떤 개국과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국을 할 시에 가장 좀 어려운 점들을 같이 좀 평가해 줄 수 있는 자문단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투자가 돼야 될지 이것의 권리금 얼마일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상의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 약국 운영에서 다양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방청객실은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각 후보자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오늘 토론회는 이걸로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편차가 좀 심합니다. 뭐 전남 같은 때는 뭐좀 낮고, 근데 우리가 강주 직할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직할시 수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광역시 죄송합니다. 광역시 수준에서 했을 때 대전하고 대구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몇만 원 차이 나거든요. 제가 지금 회장님이 옆에 앉아 계시길래 제가 좀 조회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우리 회원들은 다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사항은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고 우리 두 후보자의 각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김동균 후보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기호 2번 김동균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네요. 지난 밤에 보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대표를 뽑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 대한민국의 어떤 망신을 가져오는,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가져오는 일이었고, 뭐 다시금 시대를 되돌리는 이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회원님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사의 선거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이 대표를 뽑는 것은 결국 그네가 당장에 보여주는 정책과 공약도 있겠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간 시약사의 해물을 통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회원들을 위해 어떤 회무를 할지 궁리하였고, 매일 새로운 사업들을 어떻게 펼칠지 토론하였습니다. 저 이러한 활동 과정은 바로 회원님들을 위한 과정이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회원님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정책과 공약을 회원님들과 함께 힘있게 추진할 것을 마지막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1번 양남재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양남재 후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광주광역시 약사님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약사회는 온 가족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는 집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 집이 방도 꺼지고 난방도 안 되고 외풍도 들어오고 전등도 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그 집을 고치고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기호 1번 양남재 후보를 뽑아주신다면 따뜻하고 편리한 약사회를 만들고 깨끗하고 투명한 약사회를 만들고 모두가 하나 되어 더 나은 약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약사회장 후보 기호 1번 양남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약사회장 후보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나하고 비슷한 과라서.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